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100문제, 고난이도 문제 다수 포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편이고요. 이번에는 해설편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누르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한다. 2.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요. 보기 2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3번 지자체 나오면은요 일단 무조건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나오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기 4번 신체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이죠. 60세 남성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급여라는 건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출입 통제와 같은 게 있습니다. 위협은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협박하는 거 있죠. 이것은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러나 힘이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위협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입니다. 옴치료는 올 치료 모두 치료하는 것 아시죠?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세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손모 운동 감소, 4.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손모운동 감소입니다. 손모는 잔털이에요. 이 움직임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기침 반사는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미세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건데 그 능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노화가 되어지면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몸의 수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코 점막도 건조해집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건조증. 정답은 3번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하면 수정체지요. 그래서 백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봤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죠. 보기 1번 도파파 했죠. 도파민 파킨슨입니다. 보기 2번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마비가 된다고 했고요. 소뇌가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보기 4번 안정시 떨림 이러면 파킨슨이었죠. 그래서 도파파 떨어졌죠.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입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알고 계시죠?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2. 서면보고 3. 주간보고 4. 원래 회의보고 5. 정기 업무보고 정답은 1번 구두보고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의 밀착관계 형성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해도 서비스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입니다. 보기 1번 호흡은 불규칙적이고요. 사지는 점차 싸늘해집니다. 보기 4번 근육이 무력해져서 실금이나 실변을 하기도 하고요. 보기 5번 잠자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간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은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보기 1번 비위간 제거하는 거, 보기 2번 주입 속도 늦추는 거, 4번 영양액 주입하는 거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보기 5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세척해야 되겠지요.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시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입니다. 보기 2번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주고 지지해 주어야 되겠죠. 보기 3번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는 건강한 쪽으로 넣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연고 투약 후 비로간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입니다. 보기 1번 연고는요 보통 상처에 바르고 나면 문질러 주지요. 그러나 눈에 연고를 발랐다 그러면 눈 비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구를 대신 움직이는 겁니다. 보기 2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여를 하고요. 보기 3번 안약은 액체이기 때문에 넣고 나면 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주는 거예요.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 통증 감소, 2. 부종 예방, 3. 흉터 예방, 4.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정답은 4번 피멍 발생 예방입니다.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아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물티슈로 닦고 나서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보기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입니다. 보기 3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되죠. 보기 4번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이동 변기 옆에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이동 변기 앞에 깔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도 아닙니다. 반드시 밑에 깔아준다 기억하시고요. 보기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 변기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정답은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높게 하면은요 소변이 역류되어서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입니다. 보기 4번 덮개를 먼저 덮어야 되겠고요. 보기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기저귀를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은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을 나게 마사지한다 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 아닌 겁니다.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틀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정답은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입니다. 보기 1번 침상 세면할 때는 침대 머리를 높이는 것이 좋겠고요. 눈은요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아야 되겠죠. 보기 3번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가로 이 원칙으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코, 뺨, 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으면 안 되겠지요. 귀 뒷면, 귓바퀴 닦으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1. 라. 가. 나. 다. 2. 라. 가. 다. 나. 3. 다. 라. 가. 나. 4. 다. 가. 마. 나. 5. 나, 라, 가, 다. 정답은 2번 라, 가, 다, 나입니다. 상의든 하의든 옷을 갈아입힐 때에는 뭡니까? 무조건 임마 나와야 되죠. 임마 적어놓고 벗기는 문제네. 임마니까 반대니까 벗건이겠네. 이렇게 메모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의를 갈아입힐 거니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마비된 쪽 이렇게 벗기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베개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준다. 정답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입니다. 보기 1번 도넛베개는 사용하지 않고요. 보기 4번 우리 어르신들 욕창도 잘 생기고 하기 때문에 표면이 거친 쿠션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 5번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줍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정답은 1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 편마비 대상자, 침대에서 이렇게 앉히는 문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편마비는 엉이었습니다. 어깨와 엉덩이고요. 사지마비는 목과 어깨입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마비된 손과 발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건강한 쪽을 사용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를 확인한다. 2. 보행 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 보행 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 건강한 쪽 보행 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입니다. 보기 1번 보행벨트는 고무 받침이 없지요. 벨트 손잡이 바느질 상태나 패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보기 2번 보행벨트니까 허리에 고정을 해야 되겠지요.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입니다. 보기 1번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리면요 변색되거나 갈라지고요. 보기 3번 흡인 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보기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제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정답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입니다. 보기 4번 취침 시 침대는 최대한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로 자주 나오는 거 문턱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없앤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가, 나, 라, 다 2. 가, 라, 나, 다 3. 나, 가, 다, 라 4. 나, 라, 가, 다 5. 라, 가, 나, 다 정답은 4번 나, 라, 가, 다입니다. 먼저 안전핀 뽑아야 되겠고요. 불 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손잡이 잡아서 분말을 고루 뿌려야 되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4번 강된장인데요. 된장은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 생활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환경 변화는 적합하지 않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입니다. 보기 4번 치매 대상자는 숟가락이 가벼우면 들고 있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숟가락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 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입니다.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 배회 코스 집안에 만드는 거 도움되고요. 배회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알 수 있도록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 수 있습니다. 창문이나 출입이 가능한 문은 잠궈 두어야 되겠죠. 텔레비전 소리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집안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했을 경우에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안이 어두울 경우에는 물건이 있는 거,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성적인 행동은 대부분 옷이 불편하다, 화장실 가고 싶다, 목욕하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알아둘 것,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경고하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있고 싶네요. 정답은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뭐 했어 걱정했어요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입니다. 진압력 나오면 무조건 장소, 날짜, 시간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5.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정답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한다 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되었으니까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고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죠.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크게 하고 시선을 맞추면서 해야 됩니다. 보청기는요, 내 귀에 들어오는 입력은 크게 해야 되겠죠. 출력은 반대로 낮게 해야 됩니다.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냉찜질을 한다 입니다. 그 외에도요.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제거해야 될 겁니다. 튀어나온 뼈 직접 압박해서는 안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부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오빛 왼중겨 아시나요? 쉬운 한기법 영상 참고하시고요. 보기 2번 전원 패배하고 나면 했죠. 전원 켜고 패드를 붙입니다. 패드 부착 위치 확인을 하시고요. 보기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손을 떼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분당 100에서 120회고요. 보기 2번 심폐소생술일 때는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유지하지요. 경련일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합니다. 보기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정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요. 보기 5번 반도각이 순서로 하지요. 쉬운 암기법 영상을 보고 오셔야만 기출문제 풀이 이해가 쉽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 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보기 1번 지자체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정답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방문조사는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4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 판정을 내립니다. 보기 5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보기 3번 응급상황 시에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기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관장을 한다. 2. 작업치료를 한다. 3. 도뇨처치를 한다. 4.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5. 관절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정답은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행위는 경구약, 먹는 약과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은 돌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 보장 권리 5.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정답은 3번 평등권입니다. 연령이나 성별, 학력 등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자발적인 퇴사 2. 출산으로 인한 휴진 3.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4.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5.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입니다. 산업재해니까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고요. 자, 그 외에도요. 산재 근로자의 소득, 의료는 보장이 되어집니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도 없고요. 보험급여는 세금도 없고 압류당할 수도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보기 1번 밤의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집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정답은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입니다. 보기 1번 잠복 결핵일 때는 전염력이 없습니다. 보기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강합니다. 그러나 햇볕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광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기 3번 폐에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여러 부분에 다 침범을 하는데 폐에 침범을 하면 폐결핵으로 발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기 4번 오염된 음식 섭취를 한 것은 노로바이러스지요.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정답은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보기 1번 당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노화가 되어지면 이 당내성도 떨어지겠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3.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4.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5.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입니다.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입니다. 항결핵제는 폐결핵 치료제예요. 근데 이 항결핵제는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뇌 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혈당이 되는 거고요. 보기 1번 공복혈당도 상승하지요.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1.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3. 새벽에 쏙쓰림 증상이 있다. 4.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인다. 5.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정답은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인다입니다. 그 외에도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현기증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파파 이렇게 떨어주었죠. 보기 3번 도파민 파킨슨은 맞는데 과잉 분비가 아니라 분비 장애입니다.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2. 요로 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3.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대상자. 4. 요로 결석증으로 혈뇨가 있는 대상자. 5. 전립선 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 정답은 3번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대상자입니다. 수분 섭취 제한 신부, 부신이었죠.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법 결혼식장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신부들은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 신장의 혈류량 감소 2. 지방 조직 감소 3. 간의 대사 기능 증가 4. 위산 분비 증가 5. 인지 기능 증가. 정답은 1번 신장의 혈류량 감소입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가 중요한 이유는 1. 대상자의 기능 상태 측정 2.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 3.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5.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경쟁. 정답은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그 외에도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일 거고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기관 중심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땡 하면 되겠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 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철회할 수 있고요. 보기 2번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기 4번 의료기관과는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보기 5번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변경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5.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정답은 3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입니다. 보기 1번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작성을 할 수 있고요. 보기 2번 변경 가능합니다. 보기 4번 작성 후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보기 5번 적극적인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이지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원한 물로 목욕시킨다. 2.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3. 목욕 대신 물놀이를 하게 한다.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 고열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입니다. 목욕을 거부하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다.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2.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3. 귀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5.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정답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 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보기 3번 후 상방이죠. 보기 4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넣어야 되겠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하여 이동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5.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용물을 본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입니다. 보기 1번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놓아야 되겠죠. 보기 3번 휠체어는 이동할 때 아니면 늘 잠금 장치는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 침 분비 촉진 2. 잇몸 압박 예방 3. 의치 변형 방지 4. 의치 유연성 유지 5. 턱뼈의 골밀도 유지. 정답은 2번 잇몸 압박 예방입니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2.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3.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4. 침상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5.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정답은 3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입니다.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 어깨 관절 마모 2. 무릎 관절 염증 3. 발목 관절 마비 4. 엉덩 관절 구축 5. 허리 관절 수축. 정답은 4번 엉덩관절 구축입니다.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5.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은 5번 한쪽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입니다. 물건을 이동하건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건 요양보호사의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이 원칙을 지키면 되겠습니다.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정답은 5번 소변 횟수 감소입니다. 대상자의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2.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3.
고무 제품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 말린다. 4. 흡인병의 분비물은 따로 모았다가 버린다. 5. 카테터는 소독약으로 10분간 끓여 소독한다. 정답은 1번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입니다. 먼저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으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려야 되겠습니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1. 가, 나 2. 가, 다 3. 다, 라 4. 나, 마 5. 라, 마 정답은 2번 가, 다입니다. 휠체어 잠금 장치가 문제가 생기니까 잠금 장치 다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기 1번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를 합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 언어장애 대상자이지요.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일 때에는 판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온수기의 온도를 높여 놓는다. 2.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3. 욕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4.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5.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정답은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온수기 온도는 낮추고요. 보기 3번 문턱은 없앤다.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둔다. 2.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4.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5.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입니다.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 집안의 배회 코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과 5번 손바닥 차이 아시겠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에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100에서 120회고요. 보기 2번 칼돌기 압박하면 큰일 납니다. 보기 4번 5cm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고요. 보기 5번 50대 50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입니다. 보기 2번 패드 위치 빛 왼중격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세요. 보기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비켜. 보기 4번 쇼크 버튼 누르고 즉시 가슴 압박해야 됩니다. 보기 5번 심장 리듬은 2분마다 자동 분석합니다.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4.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은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방문요양 2. 양로시설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이니까 정답은 1번 방문요양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학대 행위자의 신분조회 2.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상담 3.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정답은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1.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재가급여니까 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 20%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15하면 15, 요양보호에서 열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15요 하면 시급 20, 우리 시급 20 받는 날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자, 보기 2번 지자체 나오면 웬만하면 그냥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15 시설 20이라고 했죠. 본인 부담금 15에서 20이에요. 국가지원 20% 보험료가 그래서 60에서 65%입니다. 보기 4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입니다. 국가 지원 20%, 본인 부담 15에서 20이죠. 제가 15하면 시급 20 했습니다. 보기 3번 독립회계 통합징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한 집에 살기 때문에 통합징수하지만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돈 관리한다, 독립회계한다. 이런 거 쉬운 암기법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 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정답은 3번 장기요양 급여 종류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에 보낸다, 내쫓아버린다 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회계기준 2. 임금의 구성 항목 3. 직원 채용의 과정 4. 표준 서비스의 분류 5. 장기요양 인정번호 정답은 2번 임금의 구성 항목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입니다.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을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입니다.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요양보호 업무 NO!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입니다. 또는 3일 동안 햇볕에 말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부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입니다. 그 이유는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잔뇨량 증가 2. 방광 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 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1번 잔뇨량 증가입니다.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입니다. 노화로 인한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 감소 2.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 인슐린 분비량 증가 4.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 증가. 정답은 1번 기초대사율 감소입니다.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입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 판정회의 2. 사례회의 3. 심의회의 4. 연구회의 5. 운영회의. 정답은 2번 사례회의입니다. 회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례회의와 원래회의입니다. 사례회의는 사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돌보는 대상자들의 그런 상황과 서비스를 점검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하는 거고요. 원래회는 우리 모임 같은 데에서도 원래회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아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